아빠의 빙구들을 신었습니다. 안은미 에세이. 꽃으로 거두는 무소유의 지혜. 5월에 핀 샤스타 데이지가 정원을 하얗게 물들였다. 선명한 노란색 수술과 꽃잎의 흰색이 깨끗하고 순수해 보인다. 하나의 줄기에서 많은 격가지가 나와 꽃대가 올라왔다. 그 많은 꽃대를 물고 피어오른 샤스타 데이지가 가득해 순백의 꽃물결이 일렁였다. 참 황홀했다. 너무 이뻐서 마을에 오신 분들은 인생샷 명소라며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샤스타 데이지를 마냥 바라보며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아빠가 눈앞에 하얀 정원을 보며 물으셨다. 얘네들은 뭐지? 이때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여름. 눈이 거의 안 보여서 사람들의 모습만으로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었다. 목사님, 회원이 왔어요. 익숙한 이들이 아빠를 부르는 목소리로 누구인지를 알게 된 그쯤이었다. 마가렛 비슷한 샤스타 데이지요. 나는 대답했다. 아빠는 여름인데 하얀 눈이 온 것처럼 예쁘네, 좋네 라며 흐릿하게 들어온 정원의 아름다움을 선물처럼 받았다. 시간이 지나고 아쉽게도 선물 같던 샤스타 데이지의 꽃잔치가 끝났다. 누구보다 초라해진 꽃들에게 당혹감을 느꼈다. 꽃들도 그런 자신의 삶에 당혹스러운 건 마찬가지였겠지. 하얀 꽃잎들이 떨어지고 처지고 말라버렸다. 가운데 노란 꽃수술은 말라 누렇고 거무스름해졌다. 말라 비틀어진 줄기로 가득한 샤스타 데이지 정원. 더는 보고 싶지 않았다. 변덕이 죽을 듯 한다더니 그렇게 좋다고 감사하다가 지저분해지니까 하루도 참고 보는 게 힘들어졌다. 나를 잡았다.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심정으로 누렇게 말라 푸석푸석한 긴 줄기들과 사투를 벌였다. 마치 머리채 부여잡고 싸우는 사람처럼 끈질기게 달라들었다. 드디어 정리 끝. 뿌리와 땅에 붙어있는 초록잎들만 남겨놓았다. 뒷목과 허리, 다리, 무릎이 뻐근하긴 했지만 말끔해진 정원을 보며 잘했다 싶었다. 그런데 어째 마음 한구석이 휑했다. 막상 원하는 걸 이루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돌이켜보니 난 왜 그 마른 꽃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나 싶다. 잘라버려서 잘했다고 생각했다. 보기 싫고 지저분한 게 사라지니 뭔가 답답함이 해소된 듯 했다. 그런데 말끔해진 정원이 마냥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다. 뭐라고 그렇게까지 불편해했지? 그건 그냥 나만의 집착이었다. 그토록 아름답던 정원이 사라지니 못나 보이는 정원을 바라보는 게 괴로웠던 것이다. 아름답게는 아니어도 깔끔하게는 만들어야 한다는 집착이랄까. 켄 윌버의 무경계를 읽으면서
한 구절이 마음에 닿았다.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괴로움 자체가 아니라 그 괴로움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다. 그렇다. 꽃들이든 사람이든 문제가 생겨서 괴로워도 집착할 필요는 없는데, 무경계에서는 완벽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부린다. 그 어떤 것도 붙잡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그 마음은 응하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라는 장자의 말을 빌려 말했다. 나는 자연에서 피어나는 꽃도 보여지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는데, 하물며 내 안에 괴로움이 들어오면 그 마음을 소유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다못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 말이다. 그 마음은 응하지만 소유하고 싶지는 않다. 올해는 샤스타 데이지의 마지막을 그냥 바라볼 수 있으려나? 샤스타 데이지가 지고 나니 그 아래에는 막 피어나려는 메리골드가 숨어 있었다. 숨어 있었다는 표현보다 키 큰 아이들에게 가려 자라지 못한 게 맞다. 땅에서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자라있는 아이들이 안타까웠다. 어느새 샤스타 데이지는 잊어버리고 메리골드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들을 제거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뽑아낸 지난 날들과는 달리 적당히 제거했다. 약간의 잡초들은 메리골드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말이다. 뮬란에서 역경 속에서 피어난 꽃은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 라고 했다. 어여쁜 꽃에게 잡초는 역경 같은 것이겠지. 사람이 키우는 식물들은 보살핌에 익숙해져 돌봐주지 않으면 빠르게 시든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역경을 헤쳐나가며 버티던 꽃들은 더 강하고 오래 피어있을 것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면 어쩌지? 그래서 상처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수시로 한다.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하는 말에 신경 쓰고 다른 아이나 어른들의 말도 레이더를 켜고 살핀다. 그리고 아이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에도 신경을 쓴다. 학교에서 아이가 안전하게 잘 배우고 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걱정을 한다. 하지만 걱정이 과해 상처를 줄이다 보니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까 또 걱정한다. 그래서 역경 속에서 과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우리 아이는 겁이 많고 민감성이 높다. 태어나서 조리원에 있을 때 문 열리는 소리만 나도 울어댔다. 자주 울다 보니 조리원 선생님들이 참 많이 안아주셨다. 한 선생님은 나에게 어머님, 하영이는 나중에 공무원 같은 거 말고 예술계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라며 아이의 민감한 부분을 돌려서 말하기도 했다. 아기 때 하영이는 소파를 잡고 일어난 뒤 바닥에 앉을 때도 그냥 철퍼덕 앉는 게 아니라 소파를 한 손으로 잡고 천천히 무릎을 굽히며 조심스럽게 앉았다. 돌도 안 된 아이의 이런 조심성이 놀랍기도 했고 귀엽기도 했다. 겁이 많다 보니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불안해했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6살 때 어린이집에서는 체육 시간마다 꽤 높은 띰틀을 넘는 수업을 했다. 하영이는 뛰어가다가 띰틀 앞에만 가면 멈춰 섰고 제자리 뛰기로 걸터 앉거나 돌아서 갔다. 하영이는 체육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했다. 하영아, 띰틀 못 넘어도 괜찮아. 그냥 띰틀 위에 앉기만 해도 돼. 라고 말했지만 하영이는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건 싫어했다. 매번 가기 싫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쉬게 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는 것도 걸리고 계속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존감이 낮아질까봐 걱정되었다. 그때마다 띰틀 비슷한 걸 놓고 연습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고 시도하는 게 중요한 거라며 띰틀에 익숙해지기만을 바랐다. 하영이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7살이 될 때까지 띰틀을 넘지는 못했다. 그런데 다행히 체육을 싫어하지 않는다. 지금도 하영이는 체육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반 친구는 피구를 할 때 하영이가 공을 잘 못 던진다며 야, 하영이한테 공 주지 마 라고 말한다. 하영이는 자기 전에 속상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못 던지니까 아이들이 공을 다 잡아 라며 웃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피구를 좋아한다. 하영이는 친구들과의 관계, 누군가의 상처 주는 말, 자신의 실수 같은 일들에 다른 친구들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속상하다고 자주 운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하영아, 또 울어? 라며 익숙한 듯 대한다. 그러나 하영이는 상황에 따라 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될 때는 울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역경을 회피하기보다 슬퍼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오롯이 그 과정을 견디어낸다. 띰틀이 싫어도 어린이집은 갔던 것처럼 나 또한 내가 해결해 주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직접 할 수 있게 격려하고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누구나 경험하는 스트레스지만 너무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않길 바란다. 그러면 하영이의 역경은 또 한 번 지나간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 장애를 가진 아들이 역경을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더 모질게 대하는 것도 같은 고민에서 나오는 행동일 테지. 마음 같아서는 우리 아이가 경험하는 일들이 힘들어 보이면 당장이라도 내가 가진 힘으로 해결하고 싶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잡초를 모조리 제거하고 싶지만 오히려 성장을 위해 적당한 잡초는 남겨두는 게 나름의 지혜일 것이다. 꽃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취한 행동들은 나를 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생각하게 한다. 괴로움을 소유하지 않고 그냥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잡초 같은 역경을 견디는 지혜를 얻는 시간, 꽃으로 거두는 삶의 순간들이 날로 풍성해지니 꽃들과 함께하는 날들을 더 사랑하게 되나 보다.